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와이 시작합니다. 오늘 무더웠습니다. 경남 하동과 창녕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때이른 폭염으로 지난달 부산 경남 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장마도 들쑥날쑥하면서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정자 위에 모인 어르신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마저 폐쇄되면서 더위를 피할 장소를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빼지나게 뭐 더워서 땀이 줄줄한다. 하동과 창녕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폭염 일수는 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특히 지난달 부산 경남의 평균 최고 기온은 28.5도,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아들 말만 다 딱 마침 덥지 뭐. 땀이 뭐 밭을 매라면 땀이 퉁퉁 널뛰지 뭐.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4일, 올해는 열흘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장마도 들쑥날쑥입니다. 해마다 비 오는 날은 줄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한번 올 때 강하게 내리는 집중호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좀 올라가면은 수증기량이 좀 많아지거든요. 기상청은 주말을 앞둔 오는 10일부터 다시 부산 경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노래기는 수십 개의 다리가 달린 징그러운 모습에 심한 악취를 풍겨 벌레계의 스컹크라고 불립니다. 부산 도심에 이 노래기 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 있는 계단입니다. 지네처럼 다리 수십 개가 달린 벌레 수백 마리가 기어다닙니다. 계단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노래기입니다. 건드리면 몸통을 둥글게 말아 심한 악취를 풍겨서 벌레계의 스컹크라고 불립니다.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곳곳에 노래기 사체들이 가득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노래기 사체를 쓸어 담는다고 전쟁을 치릅니다. 밤이 되면 집 안으로까지 노래기들이 침투합니다. 방 안에가 한 100마리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쌀통에까지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 보니까 쌀통에 들어가면 솔직히 밥 못 먹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래기가 출몰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 몇 칸 정도를 제가 쓸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쓰레받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노래기가 출몰했습니다. 사람을 물거나 인체에 피해를 주진 않지만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5월부터 보통 번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이렇게 때로 출몰하는 건 드뭅니다. 소독을 자주 하는 것 말곤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오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원인도 전문가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관계기관은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와 원인 조사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날이 더워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바닷가 횟집은 여름철 감염병인 식중독 예방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바닷가 식당 위생점검 현장을 김민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식약청 위생점검반이 횟집에 들어가 수조한 수온을 확인합니다. 비브리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정 수온인 15도 이하가 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15도 이상에서 중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5도 이하로. 이번에는 주방에 들어가 도마에 오염물 검사를 했는데 기존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히가 지금 많이 높죠. 여기 부분이 제대로 스프레이가 안 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달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크지만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입대를 앞둔 10대 대구 확진자가 부산의 한 횟집을 다녀가 바닷가 일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금 빨리 코로나가 빨리 생기겠으면 잘 가겠는데
있는데 어떻게 보는 사람이다. 우찌한 게서 왔다 하면 좀 겁이 나더만. 멀리서 왔다 하면 좀 불안 마음이 와서 감지하다가 이 때문에 부산식약청과 부산시는 식중독 예방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수칙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횟집 등 음식점에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약청에서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남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해외 입국자로 무증상으로 입국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창원에서 소상인들 간의 폭력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손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인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가 했더니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A씨. 지난 5일 술병에 머리를 맞아 6바늘을 꿰매고 아직 치료 중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다른 상인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밤이면 상가 통로와 주차장 부지에 포차가 생기는데 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다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용서를 해서 내가 아이고 예의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죽여버린다 하면서 병을 들고 돌아와서 나를 때렸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 통로에 이렇게 수십 개의 의자와 테이블들이 설치가 돼서 손님을 다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들이 요즘에는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붙습니다. 월세와 인건비 감당에도 빠듯한 상인들에게 손님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이 갈등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고객 방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지고 있는 데서 포장마차 영업을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하고 포장마차 상인들의 갈등이 지금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의 한 거리에서도 불법 노점상 단속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영세 상인들 간 갈등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저희 KNN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수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기관 사칭형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여기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통적인 수법은 이렇게 경찰과 검찰, 금융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겁니다. 일단 통화가 되면 공권력을 앞세워 협박과 회유를 반복합니다. 보통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이런 유형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유형 피해자들의 60% 이상이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이 적어 겁을 먹기 쉬운 20대들입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 전체 남녀 비율에서 여성이 63.7%를 차지했습니다.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명의가 도용됐다며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합니다. 주로 안전 계좌로 이체를 하라거나 직접 만나서 받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기관은 돈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보이스피싱 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해서 그 단속이 심하게 되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기 쪽 그 회사 직원들을 보내겠다고 해서 그 피해자들 직접 만나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일단 끊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걸려온지 확인하려면 114로 전화를 한 뒤 대표 번호를 물어서 통화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이 설치하라고 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설치하셨다면 이 대표 번호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서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자신들이 받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앱을 깔았다면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대표 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 보이스피싱 타파 뉴스. 다음 시간에는 피해의 70%가 발생하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인 대출 빙자형에 대한 대응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 짓게 만드는 새끼 오리 소식입니다. 이 배수구에 빠진 새끼 오리들을 어렵게 구조해 어미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중기로 무거운 배수구 뚜껑을 들어올립니다. 곧이어 짹짹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끼 오리 2마리가 드러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양쪽을 동시에 막아 차례차례 구조합니다. 귀여워. 한 마리씩 깊은 배수구에서 나오는 새끼 오리들. 포대 안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기운이 넘칩니다. 새끼 오리들이 발견된 것은 어제 아침 9시가 좀 넘은 시각. 경남 도의회 주차장 배수구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침 청소하는데 이상하게 오리가 요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이상하게 밑에 새끼 소리가 나섰는데 뭐지 오리 맨날 밑에 쳐다보니까 오리 새끼가 막 바글바글. 구조하는 내내 불안한 어미 오리는 꽥꽥대며 주변을 배회합니다. 남아있는 녀석은 없는지 수색까지 벌인 끝에 구조된 오리는 모두 8마리. 바로 옆 연못 앞에 어미를 찾아 풀어주자 곧바로 종종걸음을 시작합니다. 자, 출발. 1시간 가까이 걸린 구조 끝에 새끼들은 모두 어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소방서 인생 처음입니다. 구조가 오래 걸리면은 아무래도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게 좀 제일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맙죠. 어제 오리 가족들이 제외했던 경남도청 연못입니다. 저기 그늘 밑에서 오리 가족들이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새 새끼 한 마리가 줄었지만 나머지 7마리는 모두 건강한 모습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배려가 태어나자마자 배수구에 갇힌 새끼 오리들과 소중한 새끼를 한순간 잃을 뻔한 어미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 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번 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관련 미군들을 모두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지역 여성단체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부산 공동대책위는 오늘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법부는 손정우에게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까지 했다며 성착취 사건의 공범은 사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반입한 혐의로 73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시가 31억 원의 수출용 국산 담배 7만 보루를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 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통영시 항남동의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이 3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장섭 STX 조선지회 지회장이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지회장은 사측의 무급휴직 통보 철회를 위해 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지키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TX 노조는 지난달부터 사측의 무급휴직 연장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질산 용액이 1톤 정도 누출됐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이 마을과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출을 막기 위한 질산 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